견해를 인용하는 문장에선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어 s라고 쓸 거고요. 서술어는 원래 P인데 그냥 여러분들은 영어에 익숙하죠? V라고 할게요. 이렇게. 베냐민은 누가 봐도 주어지.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이 영화라는 새로운 예술 형식에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베냐민은 뭐 했어요? 그러면 이게 V지. S1, V1. 원래 서술어는 P라고 해야 해요. 자, 그러면 여기 요 나머지 중에 주어 있어요? 누가 주어요? 그렇지.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이 이게 주어지. 서술어는요? 그렇죠. 드러난다지. 주어 1, 주어 2, 주어 2, 서술어 2. 이렇게. 됐을까? 다음. 카르노는 주어지. 물레방아와 같이 수력기관에서 물이 높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일을 할 때의 물의 양과 한 일의 양의 비가 높이 차이에만 좌우되는 것에 주목했다. 카르노는 뭐 했어요? 주목했어요. 주어 1, 서술어 1. 그럼 이제 여기 나머지 요만큼 중에 주어 누구 있을까? 물레방아와 같은 수력기관에서 물이 높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어머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주어 2, 서술어 2. 흐르면서 일을 할 때 어머 일을 하다도 물이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 얘한테 줄 거야. 물의 양과 한 일의 양의 비가 높이 차이에만 좌우된다. 물의 한 양과 양의 비가 또 다른 주어죠. 높이 차이에 좌우된다. 서술어 3. 이렇게 볼 거예요. 괜찮을까? 네. 그래서 야, 이 문장이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저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저라면 이거 무시할 거야. 그리고 주어 2, 서술어 2, 주어 3, 서술어 3 이렇게 나오니까 굵직하게 이렇게 끊어놓고 잘라서 이해할 거예요. 다음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어지.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외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는 목적론을 제시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시했다. 무엇을? 목적론을 제시했다. 여기에 또 주어 있어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난다. 서술어 2. 외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 얘도 서술어 2겠지. 그렇죠? 밑으로 또 내려갈게요. 그래서 역시 어떻게 해요? 나라면 얘네 무시할 거야. 그냥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모든 자연물은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어. 내재적 원인이 아니라 괄호쳐. 모든 자연물은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 이것을 줄이면 목적론. 이렇게 하시면 되지. 백은 현대인들이 누가 봐도 주어지고 주어 1. 현대인들이 개체화되어 있다라는 바로 그 조건 때문에 일단 끊어놓자. 오히려 전 지구적 위험에 의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또 끊을까? 초계급적, 초국가적으로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서술어 1. 그럼 이제 나머지 거에서 찾아야지. 현대인들이 주어져. 뭐 해요? 개체화되어 있다. 서술어 2죠. 오히려 전 지구적인 위험에 대한 불안에 대응합니다. 이 불안에 대응하는 거 누구야? 현대인들. 그럼 불안에 대응합니다. 서술어 2죠. 초계급적, 초국가적으로 연대합니다.
서술어 이지. 이렇게 다 걸리는 거라고. 네. 백은 보았습니다. 현대인들은 개체화되어 있어. 그래서 불안에 대응하고 싶어해. 그래서 연대해. 이렇게. 때문에 원인과 결과니까 화살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목적, 그 다음에 행동 나타나니까 이렇게 화살표 추가해도 괜찮지. 다음, 클라우지우스는 주어져. 카르노의 이론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는 현상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클라우지우스가 이런 가정에서 출발했죠? 열기관의 효율은 열기관이 고온에서 열을 흡수하고 저온에서 방출할 때 두 작동 온도에만 관계된다는 카르노의 이론을 증명했습니다. 클라우지우스가 카르노의 이론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출발해서 이러한 이론을 증명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따로 괄호해야 되겠죠. 주어 누구예요? 지금 괄호해 놓은 부분에서. 그렇지. 주어 2. 유지되지 않는다. 서술어 2. 주어 또 있어요? 열은 주어 3.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는 현상이 생긴다.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른다. 주어 서술어 3이지. 됐고, 이러한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현상, 주어 4. 생길 수 있다. 서술어 4. 미치겠네. 아직 다 한 거 아닌디? 열기관의 열 효율은 주어 5. 열기관이 고온에서 열을 흡수하고 저온에서의 방출할 때의 두 작동 온도에만 관계된다. 열 효율은 관계된다. 서술어 5죠. 또 있지. 열기관이 주어 6. 고온에서 열을 흡수하고 저온에 방출한다. 요 정도까지 나눌 수가 있겠네요. 세 줄짜리인데 환장하겠네. 주어가 6개고 서술어는 더 많아. 이렇게 됐을까요? 네. 다음 OX 찾으러 갑시다. 1군의 무슨 뜻이에요? 한 무리의 이런 뜻이에요. 한 무리의 유럽 계몽 사상가들은 학자의 지식이 세습적 지위보다 우위에 있는 체제를 정치적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았습니다. 정치적 합리성이 있는 건 누구야? 학자의 지식이 귀족의 세습적 지위보다 우위에 있는 것. 학자의 지식이 귀족의 세습적 지위보다 우위에 있는 것. 이게 합리적인 것이다. 똑똑한 애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애들이 관리를 하면 안 된대. 귀족의 지위보다 학자의 지식이 우위에 있는 체계가 합리적이라고 여긴 계몽사상가들이 있었다. 맞는 말이죠. 부수현상론은 주어내 단어 뜻 설명하겠다는 거고 모든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의해 일어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끊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의해 일어나지만 정신은 육체에 의해 일어나지만 그 역,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며 이 두 가지 상식 사이의 조화를 설명하려는 이원론입니다. 세상의 근원이 두 개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부수현상론에서는 육체가 정신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네. 오지. 다음, 폴라니는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고 주체에게 체화된, 막 몸으로 습득이 된 암묵지 개념을 통해서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고 주체에게 체화되는 것을 암묵지라고 하는구나. 모든 지식이 지적 활동의 주체인 인간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폴라니는
모든 지식이 인간과 분리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음. 지적 활동의 주체와 분리되어 독립된 객체로서 존재하는 지식은 없다. 지식은 인간과 분리될 수가 없다. 그럼 인간과 분리된 지식은 없다지. 인간과 분리된 지식은 없다. 맞는 말이죠. 다음 또 한 페이지 볼게요. 18세기에는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며 칼로릭은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는 질량이 없는 입자들의 모임이라는 생각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18세기에는 모임이다라고 생각했음. 뒤에 말 날리면 되지. 칼로릭에 의하면 차가운 쇠구슬이 뜨거워지면 질량이 증가합니까? 증가할 수가 없죠. 왜? 질량이 없는 입자들이니까. 질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가 없어. X. 차가워지면 질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만약에? 그러면 난 추운 동네에서 살 거야. 노나카는 명시지를 문서나 데이터베이스 등에 담긴 지식과 같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형식화된 지식으로 파악하고 이것이 암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노나카 씨가 이야기했습니다. 노나카는 지워. 명시지는 문서 데이터베이스, 객관적 논리적 형식화, 공유 가능성이 높다. 암묵지가 그 속성 때문에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명시지에 비해 높다. 자, 지식의 공유 가능성 높은 건 누구예요? 명시지야, 암묵지야? 명시지지. 그러니까 이거 X죠. 다음, 벨의 형식론은 예술 감각이 있는 비평가들만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가 있고 정의는 불가능한 어떤 성질을 일컫는 의미 있는 형식을 통해 그 비평가들에게 미적 정서를 유발하는 작품을 예술 작품이라고 보았습니다. 5험에 이거 작년 6월인가 9월 고3 지문이죠? 네. 다시 벨의 형식론은 끊어. 뭐가 예술 작품이래? 비평가들만 식별할 수가 있어. 정의가 불가능한 의미 있는 형식을 통해 비평가들에게 미적 정서 유발하는 작품이 예술 작품. 이게 예술인지 아닌지는 비평가 우리만 판단해. 니들은 받아들여. 이거지. 재수없어요? 지들이 뭐라고. 영화평론가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 세상에 볼 영화는 하나도 없어. 다 마음에 안 든대. 형식론은 미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성질을 근거로 예술 작품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맞나? 일단 비평가들이 판단하는 거죠. 걔네들은 뭘로 판단해? 미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성질. 미적 정서를 유발하는 어떤 성질. 어떤 성질. 그러니까 오지. 형식론은 모든 관람객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형식, 아니 모든 관람객 말고 비평가들. 그러니까 X. 다음, 모든 것이 인간의 선택으로 결정이 된다면 너무 좋겠는데 그 선택에 따른 책임도 자신이 져야 합니다. 그렇지. 사르트르는 진실한 인간이라면 책임감이라는 부담 때문에 고민하고 그 번민의 원인이 되는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르트르는 진실한 인간이라면 나 책임감 너무 부담스러운데 도망가고 싶은데 나 책임 안 질래. 선택 안 할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선택의 자유가 번민의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번민의 원인이 되는 자유. 선택의 자유가 번민의 계기. 둘이 똑같은 말이지. 르 샤플리의 법이 1791년부터 90년간 시행되었으나 쉼표되어 있으니까 끊어. 이 법이 분출되는 사익의 추구를 억제하지 못하네요. 억제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혁명 이후의 프랑스 시민사회를 극도로 위축시켰다. 그러면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겠네. 뒤르켐은 이러한 상황이 아노미, 곧 무규범 상태로 파악을 하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표방하는 공리주의가 사실은 개인의 이기심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아노미를 조장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장은 크게 두 군데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잘라놓으면 앞에는 르 샤플리의 법의 문제점, 뒤의 부분은 디르켐이 말합니다. 아노미 현상, 공리주의가 아노미를 조장한다. 이거지. 디르켐은 혁명 이후의 프랑스 사회를 이기적 욕망이 조정되지 않는 아노미 상태로 보았습니다. 아노미 상태로 본 거는 맞지. 꼼꼼하게 해야 돼. 이기적 욕망이 조정되지 않으면 그것을 아노미 상태라고 하나? 아노미 뭐라 그랬어요? 무규범 상태. 규범이 없어. 규칙이 없어. 그러면 이기적 욕망이 조정되지도 않겠지. 그러니까 맞는 얘기지. 이렇게. 다음, 칸트가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은 됐어. 그냥 칸트는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 이해를 추구했습니다. 칸트는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 이해를 추구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충실한 답을 얻고자 한다면 이성뿐만이 아니라 미적 감수성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칸트씨, 인간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하면 이성과 미적 감수성 둘 다 써서 설명할 거예요. 칸트는 미적 감수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 인간의 자기 이해에 기여한다. 그렇지. 인간이란 무엇인가? 자기 이해를 하려면 이성, 미적 감수성 다 필요하니까. 오지. 다음, 케플러는, 케플러 혹시 알아요? 네, 저도 잘 몰라요. 아니, 엄청 많이 나와요. 그쵸. 케플러는 우주의 수적 질서를 신봉하는 형이상학인 신플라톤주의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케플러, 사랑해요 신플라톤주의.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배치하여 단순성을 추구한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험주의자였기 때문에 플라톤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거 제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야. 브라헤이의 천체 관측지를 활용하여 태양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 브라헤는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관찰 덕후야. 별의 행성의 움직임, 밝기 이런 걸 엄청 자세하게 잘 관측했던 아저씨야. 그랬는데 되게 슬퍼. 이게 극아이야. 성격이 아이야. 근데 야 브라이 씨 너 관찰 천문 관찰 엄청 잘한다고 소문났더라 해가지고 어디 파티에 초대를 받아. 근데 화장실에 못 가서 방광이 터져서 그것 때문에 합병증으로 죽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파티에 초대받았는데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 화장실에 가는 걸 되게 실례라고 생각을 했었었대.
그래서 방광이 터졌나? 아무튼 문제가 생겨서 죽고 그 자료를 진짜 곧 죽어. 케플러가 다시 다 가져가서 연구를 하고 분명히 이거 자료가 맞는데 왜 안 맞지? 하다가 어느 날 번뜩 생각해. 천체의 움직임이 원이 아니고 타원이지 않을까? 그랬더니 설명이 다 되는 거야.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좀 날로 드신 면이 있다. 근데 그런 과학 지식은 그런 것 같아요. 원이 아니라 타원이 아닐까? 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괜찮아.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들을 관측치로부터 수립한 케플러의 우주론은 신플라톤주의에서 경험주의적 근거를 찾는 겁니다. 맞지? 신플라톤에서 경험주의적 근거를 찾는 거는 맞아. 신플라톤에서 경험주의자.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요거를 찾고 싶어 했죠.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들을 관측지로부터 수립했다. 괜찮죠? 저는 O 해도 된다고 봅니다. 됐을까? 오케이. 수고하셨고